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이진엽입니다. 렌탈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렌탈 시장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웅진코웨이라든지 SK매직, 잘 아시겠지만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교원헬스 뿐만 아니라 현대렌탈케어라든지 지금은 웅진코웨이에 인수됐지만 웅진렌탈이라든지 LG전달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종 많은 사업자들이 렌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뛰어들면서 매년 취직 계정수를 14%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뛰어드는 이유, 왜 이렇게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구조적으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구조적 성장 때문에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렌탈 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1인 가구, 소형 가구 중심으로 가구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2040년까지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런 환경 가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도 렌탈 시장이 돈이 되는 이유,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렌탈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 패션 상품이라든지 취미용품, 반려동물용품, 유아용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신규 카테고리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매트리스나 의료관리기, 안마의자, 에어컨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없었던 신규 가전이 필수 가전화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게 인식의 변화로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가구, 가전. 예전 같으면 매트리스 그냥 사서 썼는데 최근에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렌탈의 범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성장성을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더욱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제 맥주 제조기인 홈브루 같은 것도 렌탈을 하고 있고요. 교원헬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 제조기 인 웰스팜, 그리고 쿠크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려용 동물용품인 펫드라이룸 같은 것도 렌탈 사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점점 확장이 되면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땅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렌탈 사업자들이 동남아에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첫 성공을 거둔 땅이 말레이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주요 오염원이 비율이 높은 상수도원들 때문에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MM2H라는 것들 조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주 프로그램인데 정부가 노후생활 즐기려는 외국인들을 모시려고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면서 일정 소득이 있다라는 것만 증비가 되면 10년 장기 체류 비자, 그래서 이주를 시켜준다. 일종의 이민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M2H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 수가 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렌탈 성공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말레이시아 이민 프로그램을 언급을 했냐라는 거를 보시면 사실 이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MM2H 참여자 수와 쿠쿠와 코웨이의 말레이시아 계정수 참여 숫자를 제가 비교해봤는데 한국 MM2H 참여자 수가 급증하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 코웨이와 쿠쿠의 말년 계정수가
정수기 계정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렌탈 같은 경우는 기본이 방판이라는 거거든요. 방판이란 뭐냐? 방문 판매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디들이 와서 설명하고 팔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특히 한국 국민들은 말레이시아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코웨이나 쿠쿠 같은 사업자의 렌탈을 익숙하니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급증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럴 마케팅, 일반적으로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말레이시아 현지인들까지도 확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성장하는 국가가 말레이시아이고, 또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가 정수기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까지도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쪽에 헤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화전 농업을 하다 보니까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다 보니 여기에 연무들이 인접 국가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서 한국인들이 또 공기청정기를 되게 많이 렌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은 진행 프로세스로 말레이시아에서 공기청정기 시장도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말레이시아 시장의 정수기 보급률은 25% 정도 되고,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10%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얘가 45%, 얘도 45%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성장 여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만 해선 좁다라고 해서 최근 사업자들이 포스트 말레이시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중국, 태국 등에 진출해 있고요. 4분기부터는 인도네시아 렌탈업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검토 중에 있고요. 쿠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월부터 미국, 그리고 내년부터는 베트남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두 군데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특히 저는 좀 인도네시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략하는 시장인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접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사실 그래요. 인접 국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으로 진행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MM2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말레이시아와 인접국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접국이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많을 거란 말이죠. 교류가 많다라는 게 실제 도표로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 교류가 많다. 그리고 이쪽 디디면 말레이시아, 이쪽 디디면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프 사이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나라들은 인접 국가다 보니까 또 말레이시아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프라이싱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단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레이시아 인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렌탈 사업자죠. 근데 2017년에 MBK가 현 대주주죠. MBK가 코웨이 지분을 조금씩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대주주죠. 그래서 조금씩 매각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점점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디레이팅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넷마블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제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웅진코웨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레이시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 비중이 거의 말레이시아 부분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이 굉장히 큰 나라고요.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이 몇 배냐라고 하면 9배 수준입니다. 9배 수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다. 내년에 EPS 그로스 33%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멀티플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사다. 쿠쿠홈시스, 웅진코웨이 둘 다 밸류에이션 정상화 팀에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렌탈 업종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